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조금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좌를 좀 늘려가는, 그리고 예수금을 좀 불려가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가끔 이제 써먹는 방법이기도 하고, 자, 시장이 이제 오르다 보면은 계속 오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항상 조정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줍니다. 올라가다가 뭐 특정한 뭐 미장이 밀렸다든지 아니면 이제 시장에서 뭐 어떤 악재성 그런 이슈가 있어서 크게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 시장 자체에 그렇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락에도 분명히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렇게 사이드카가 걸리면서 지금 이제 레버리지 차트인데 이렇게 쭉 올랐어요. 3일까지 이렇게 쭉 오르다가 음봉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4일 날에. 그리고 5일 날에 이렇게 크게 급락을 장중에 만들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보이니까 좀 밋밋해 보이던데 이렇게 보면 꽤 가팔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온 힘이 있는데 이만큼 지금 거의 한 절반 정도를 여기서 올라온 거를 반납을 했잖아요. 자, 뭐 이게 뭐 절반이다, 뭐 3분의 1 지점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흐름에 있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유동성이 발생을 하면서 누군가가 그리고 또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주가를 끌어올렸겠죠. 종목이라면 이제 특정 세력이 될 수도 있겠고 이런 경우는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같이 으쌰으쌰 해서 이렇게 가격을 끌어올렸어요. 자, 근데 그 절반만큼 가격이 싸졌어요. 물론 이제 더 싸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서는 누구나 다, 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뭐 일반적인 진짜 뭐 잡주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싸진다고 해도 그 가치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잡주니까 뭐 올랐으니까 밀리는 게 맞겠지. 뭐 여기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진짜 오른 걸 다 반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얘는 그게 아니잖아요. 코스피예요. 우리나라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들의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통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수급이 굉장히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급락이 나오더라도요. 뭐 극단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지금 이 상태에선 음봉이 이렇게 있었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뭐 이렇게 떨어지면은 뭐 진짜 뭐 리만이 터졌거나 뭐 그 정도 급의 악재가 아닌 이상은 뭐 그렇게 터져도 이 정도는 안 떨어질 겁니다. 이런 하락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정도 빠졌으면은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여기서 뭐 기술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21선에 대한 반등이니 또 뭐 상승분의 절반이니 뭐 그런 기술적 접근도 가능하겠지만 내가 매매를 하는 거는 결국에 생각과 그다음에 내가 매수를 하는 비중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 뭐 이렇게 떨어지진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딱 왔을 때 내가 매매 금액이 한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1천만 원 정도 사도 되잖아요. 또는 뭐 2천만 원 사도 되고 더 떨어지면 어떡해요? 라고 하면은 얘가 뭐 그 잡주도 아니고 더 밀리는 흐름에서는 사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주식이.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이런 자리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상승이 나오고 특별한 뭐 이때 뭐 미장 때문에 밀린 거잖아요. 악재도 없는데 이렇게 밀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던지게 돼요. 그것들을 이제 받아서 반등에 이렇게 파는 매매를 좀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를 해보면은 차트를 보면은 이제 이러잖아요. 하락이 나오더라도 반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구간만 하더라도 레버리지로 치면은 꽤 상승 구간이 됩니다. 뭐 이거를 다 수익 낼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은 좀 너무 많이 빠졌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방금 설명드렸지만 이상한 잡주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는 않고요. 좀 신뢰도가 있는 그런 종목과 그다음에 시장 지수 이런 것들에서 좀 자주 나오고 그리고 내가 매매할 때도 그런 데서 좀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지금 여기서 쭉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 냈고 최근에 빠지는 흐름에서 이렇게 내렸어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얘
일반적인 주식이 아니잖아요. 얘는 코스피 그 자체거든요.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가진 않습니다. 올랐다가 어떻게든 위에서 뭐 상승을 진짜 최근에 마무리했다 하더라도 위에서 박스를 치게 돼 있어요. 또는 이제 내려가더라도 이렇게 내려갑니다. 저점이 낮아지는 이런 식으로 내려가지 주식이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람들이 좀 많이 손절할 법한 그런 하락, 뭐 악재가 아니라 시장에 영향이 있다거나 또 이제 미장이 밀리거나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개파락한다거나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지지선이 깨질 때 그런 자리들을 공략해 보시면 좋아요. 뭐 다음에도 마찬가지겠죠. 이 자리가 깨지게 되면은 또 사람들은 매도를 하게 돼요. 그런 자리에서 내가 또 사보거나 뭐 나눠서 사면 되겠죠. 그런 자리들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은 여러 자리들이 나옵니다. 또 이런 데도 그래요. 지난 작년에 이제 8월 5일 날에 이제 서킷도 걸리고 사이드카도 걸리고 난리가 났었지 이때. 예, 그때 이제 하락을 만들어 냈겠지만 여기에서 이 정도 하락, 이게 말도 안 되는 하락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때 이 당시 이슈가 있었죠.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코스피든지 이제 삼성전자든지 이렇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비중을 좀 추가해서 매수를 하고 반등해. 물론 이제 여기까지 올려서 팔면 더 좋겠지만 뭐 다음날 요 정도 구간에서 팔아도 나쁘지 않아요. 왜? 비중 자체는 꽤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아마 비중 베팅 하시는 분들은 이런 하락을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 게, 여기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흐르면 어떡해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제가 앞에서 조건을 붙여드렸던 게 뭐냐면, 실제로 이 종목 자체가 시장에서 신뢰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누구나 다 사고 싶어 하는 그런 종목이어야 돼요. 너무 이렇게 막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뭐, 물론 이제, 따라서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막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정이라도 좀 나오지 하면서 이렇게 좀, 지켜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계속 이격도가 큰 상태에서 올라오다가 이 정도 하락 구간이 나오면은, 싸다라는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가. 왜? 여기서 지금 11만 3천 원이었는데, 10만 원 깨지고 9만 5천 원까지 주네? 싸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9만 5천 원까지 왔다가 갑자기 8만 5천 원이 되지는 않겠죠. 만약에 그런 자리가 오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서 아까 5천 중에 1,000만 원을 매수했어요. 그럼 나중에 더 큰 비중을 밑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평단가가 맞춰지고 수익 구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그걸 다 수익을 내겠다.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구간은 내가 수익 구간을 분명히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구간에서 비중 베팅이 가능한 자리들도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이제 더 직관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막 부동산 가격들이 이렇게 좀 오른다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앞으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잠실이나 이제 반포 뭐 이런 아파트들 있잖아요. 음. 이런 아파트들은 누구나 다 들어가고 싶어 하겠죠. 예를 들어서 잠실 아파트가 뭐 한 30억이라 합시다. 예, 30억 하는 시세가 있는 호가 거래가 되는 진짜 거래가 되는 이 가격이 있어요. 근데 다음 날에 뭐 특별한 보통 부동산은 특별한 이슈가 없으니까 갑자기 20억의 물량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매수할 수 있으면은 사겠죠. 왜? 이 갭이 있으니까요. 이게 30억 정도 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또는 뭐 어떤 이슈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정도 가격이면은 이 반포랑 비교해 보면은 싸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또는 뭐 얘가 갑자기 15억이 됐어. 절반 가격으로 떨어졌어. 물론 이유가 있으니까 떨어졌겠지만 분명 이런 자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잠실이나 반포 아파트에 대해서 어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자리에서는 계속 주가가 가격이 얘는 이제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가격이 계속 내려가지는 않아요. 어느 하락 구간에 다다르면은 분명히 상승이 나옵니다. 물론 그 뒤에 다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 또 뭐 여기 반등폭이 좀 적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계속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종목들을 좀 매매를 하실 때 좋은 베팅 구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너무 막 매수하고 싶어 하고 좋아하는 종목이 갑자기 뭐 특별한 이유도 없이 뭐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락이 나온다면은 오히려 그런 구간들을 내가 공략을 하고 뭐 부담스럽다 한다면은 뭐 비중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나눠서 해도 괜찮아요. 뭐 10분의 1만 매수한다든지 그러면서 더 하락하면은 뭐 처음에 1만 샀다가 그 다음에 2 사고 그 다음에 4 사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매수를 해도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훨씬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지고 수익 구간도 더 가져갈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 종목이 아니라 뭐 삼성전자나 또 이제 뭐 하이닉스 이런 것도 그래요. 여기도 이제 또 급하게 하락이 나오고 여기도 또 하락이 나오다가 또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얘가 막 여기서 더 날아간다 뭐 그런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그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런 매매는 급락이 나왔을 때 내가 그 구간에 물론 이제 여기서 사는 건 좀 그렇고 만약 이제 여기서 이런 구간이 막 깨지면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구간은 단기 반등을 보고 더 큰 비중이 들어갈 수 있는 매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비중을 또 나눠서 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또 있을 수는 있겠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리는 기간도 며칠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급락에서 내가 공략을 해보면은 분명히 그런 자리에서 몇 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자리에서 수익 구간이 나온다는 거를 분명히 아실 거예요. 절대로 주식이라는 거는 뭐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게 헷갈려서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잡주가 아닙니다.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또는 코스피, 코스닥, 뭐 나스닥 지수, 뭐 S&P 또 뭐 애플, 엔비디아 뭐 이런 신뢰도를 갖고 있는 종목이나 시장에서 그런 하락들이 나왔을 때 그런 구간들을 잘 공략을 해보시면은 분명히 수익 구간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오니까 꼭 이 흐름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뭐 한번 매매를 해보세요. 뭐 큰 비중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느 정도 나눠서 금액을 정해두고 매매를 해보시면은 아, 이런 구간에서 사람들은 다 손절을 하겠지만 주식 원리상 그런 구간에서 계속 하락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뭐 충분히 문제가 되는 흐름이 아니라면은 해볼 수 있겠다. 그런 구간에서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고, 다음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